저기요, 손님. 여기 시식 코너예요. 구경만 하시는 건 좀. 백화점 식품관 입구, 오후 3시. 직원이 말끝을 흐리며 뒤로 물러섰다. 김서진은 멈춰서서 직원을 바라봤다. 직원의 시선은 서진의 운동화 끝에 머물렀다. 낡은 회색 운동화. 뒤축이 닳아 안쪽 천이 드러나 있었다. 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복도 끝 명품관으로 이어지는 유리문 앞. 보안요원 2명이 서진 쪽을 쳐다봤다. 한 명이 팔짱을 끼고 동료에게 턱짓을 했다. 서진은 그 시선을 느꼈지만 계속 걸었다. 가방 끈이 어깨에서 미끄러졌다. 헝겊 가방. 편의점 로고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명품관 입구에 들어서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감쌌다. 조명이 하였다. 서진은 한쪽 코너에 서서 진열장을 바라봤다. 가방들이 유리 안에서 빛났다. 손때 하나 없이 매끈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언니, 저기 봐. 저 사람. 서진이 돌아보지 않았다. 하지만 귓가에 닿는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무슨 옷차림이야? 여기가 어디라고? 쉿, 조용히 해. 들리잖아. 두 여자가 지나갔다. 한 명은 서진을 힐끔 보고 웃음을 참았다. 서진은 그대로 서 있었다. 시선을 움직이지 않았다. 진열장 속 가방이 여전히 빛나고 있었다. 직원 하나가 다가왔다. 검은 정장 차림. 목에 스카프를 맨 여자였다. 그녀는 서진의 옆에 서지 않고 두 발짝 떨어진 곳에 멈췄다. 손님, 혹시 찾으시는 제품 있으세요?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거리는 멀었다. 서진이 고개를 돌렸다. 그냥 보는 중이에요. 아, 네. 구경하세요. 직원이 물러났다. 하지만 서진을 보는 눈빛은 남아 있었다. 다른 직원 2명이 멀리서 속닥이고 있었다. 서진은 그쪽을 보지 않았다. 대신 한 발 앞으로 나아가 진열장에 손을 가까이 댔다. 유리가 차가웠다. 그때 입구 쪽에서 소란이 들렸다. 여자 2명이 들어왔다. 한 명은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있었다. 목에 두른 스카프가 바람에 흔들렸다. 옆 사람은 더 화려했다. 흰색 재킷에 금색 장신구가 귀와 손목에서 반짝였다. 강유진이었다. 재벌가의 며느리. 서진의 시누이. 아니, 올게. 유진은 매장 안으로 걸어 들어오며 직원들에게 손을 흔들었다. 직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다. 사모님, 어서 오세요. 오늘 신상 들어왔어요? 네, 준비해뒀습니다. 유진은 웃으며 안쪽으로 향했다. 그 순간 시선이 서진에게 닿았다. 유진의 걸음이 느려졌다. 표정이 굳었다. 그리고 다시 느슨해졌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어머. 유진이 멈춰섰다. 옆 사람이 유진을 쳐다봤다. 왜? 아니, 저기 아는 사람이. 유진이 서진 쪽으로 다가왔다.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두드렸다. 규칙적이고 날카로웠다. 서진은 움직이지 않았다. 진열장에서 손을 떼지도 않았다. 서진 씨? 유진의 목소리는 높았다. 일부러 높인 목소리였다. 서진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안녕하세요. 유진은 서진을 위아래로 훑었다. 눈이 운동화에서 멈췄다. 그리고 가방으로 옮겨갔다. 헝겊 가방. 편의점 로고. 유진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여기는 무슨 일로? 그냥 잠깐 들렀어요. 아, 그래요? 유진이 웃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다. 옆 사람이 서진을 쳐다봤다. 서진의 옷차림을 보고 눈을 가늘게 떴다. 유진이 그쪽을 돌아봤다. 내 동서예요. 시동생 부인. 아. 옆 사람이 어색하게 웃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유진이 다시 서진을 봤다. 요즘 어떻게 지내요? 일은 잘 되고? 네, 잘 지내요. 편의점 알바 아직 하는 거예요?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유진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얕고 날카로운 미소였다. 힘들겠네요. 밤에도 일하잖아요, 거기. 괜찮아요. 근데 여기는 좀 안 어울리지 않나? 유진이 주위를 둘러봤다. 직원들이 멀리서 보고 있었다. 유진의 목소리가 조금 더 커졌다. 여기 가방들 비싸요. 제일 싼 것도 300은 넘거든요.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유진이 한 발짝 다가섰다. 혹시 뭐 필요한 거 있어요? 말하면 내가 하나 사줄게요. 동서니까. 괜찮아요. 아니, 진짜. 부담 갖지 마요. 나한텐 이 정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유진이 옆 사람을 쳐다보며 웃었다. 옆 사람도 따라 웃었다. 서진은 가만히 서 있었다. 숨이 천천히 들어오고 나갔다. 가슴이 조금 답답했지만 얼굴은 평온했다. 그럼 저 먼저 갈게요. 서진이 몸을 돌렸다. 유진이 뒤에서 말했다. 벌써? 차라도 한잔하지 그래요. 다음에요. 서진은 걸었다. 유리문을 밀고 나갔다. 복도가 길었다. 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유진과 옆 사람의 목소리였다. 서진은 멈추지 않았다. 계단을 내려갔다. 1층 로비가 보였다. 사람들이 오갔다. 서진은 출구 쪽으로 향했다. 밖으로 나오자 바람이 불었다. 차가웠다. 서진은 가방 끈을 어깨에 다시 걸었다. 그리고 길을 건넜다. 신호등이 깜빡였다. 건너편에 편의점이 보였다. 서진은 그쪽으로 걸어갔다. 편의점 문을 열었다. 종이 울렸다. 사장이 카운터에서 고개를 들었다. 왔어요? 네. 오늘 오후 손님 많을 거예요. 준비해둬요. 알겠습니다. 서진은 앞치마를 꺼내 입었다. 파란색 앞치마. 로고가 가슴에 박혀 있었다. 서진은 카운터 뒤에 섰다. 창밖으로 백화점 건물이 보였다. 저 안에 유진이 아직 있을 것이다. 웃으며 가방을 고르고 있을 것이다. 서진은 시선을 거뒀다. 그리고 진열대 쪽으로 걸어갔다. 손님이 들어왔다. 서진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손님이 라면을 집어들었다. 서진은 계산대로 돌아왔다. 손님이 라면을 내밀었다. 1,500원입니다. 손님이 카드를 건넸다. 서진이 받아 기계에 찍었다. 영수증이 나왔다. 서진은 봉투에 라면을 담아 건넸다. 감사합니다. 손님이 나갔다. 서진은 다시 카운터에 기댔다. 창밖을 봤다. 백화점 건물이 햇빛에 반짝였다. 유리가 눈부셨다. 서진은 눈을 가늘게 떴다. 그리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저녁 6시. 장가본가 저택. 현관문이 열렸다. 유진이 들어섰다. 쇼핑백 3개를 손에 들고 있었다. 명품 브랜드 로고가 선명했다. 유진은 거실로 걸어가며 가방을 소파에 내려놓았다. 시어머니 박영희가 안쪽 방에서 나왔다. 회색 한복 차림이었다. 걸음이 느렸지만 등은 곧았다. 들어왔니? 네, 어머님. 유진이 고개를 숙였다. 영희는 소파 옆에 섰다. 쇼핑백을 내려다봤다. 또 샀구나. 오늘 신상이 나와서요. 어머님 겉옷 하나 샀어요. 유진이 가방 하나를 꺼냈다. 검은색 가죽 핸드백이었다. 영희는 받지 않았다. 그냥 바라만 봤다. 요즘 백화점 자주 가는 것 같은데. 심심해서요.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잖아요. 영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시선이 유진의 손목으로 내려갔다. 금팔찌가 빛났다. 새 것이었다. 영희가 천천히 소파에 앉았다. 서진이는 요즘 어떻게 지내니?
유진의 손이 잠깐 멈췄다. 가방에서 손을 떼고 영희를 봤다. 서진이요? 응. 요즘 본 적 있어? 아, 오늘 백화점에서 봤어요. 그래. 영희의 목소리는 잔잔했다. 유진은 소파 맞은편에 앉았다. 다리를 꼬았다. 근데 좀 이상했어요. 뭐가? 옷차림이 너무 수수하더라고요. 아니, 수수한 정도가 아니라 좀. 유진이 말끝을 흐렸다. 영희는 기다렸다. 유진이 다시 입을 열었다. 편의점 알바 가방을 들고 다니던데요. 운동화도 다 낡았고, 백화점 명품관에 그런 차림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라도 사주겠다고 했죠. 동서니까. 근데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영희가 유진을 바라봤다. 눈빛이 고요했다. 유진은 그 시선을 피하지 않고 받아냈다.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서진이가 편의점 알바하는 거, 집안 체면도 있는데 좀 그렇지 않나 싶어요. 체면? 네. 우리 집안 며느리가 편의점에서 일한다는 게 밖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영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다. 정원이 보였다.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렸다. 유진은 영희의 옆모습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제 말이 이상한가요? 아니, 영희가 천천히 말했다. 내 말대로라면 겉모습이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거구나. 그게 저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무슨 뜻이니? 유진이 멈칫했다. 영희는 여전히 창밖을 보고 있었다. 유진은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어머님은 서진이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희가 고개를 돌렸다. 유진을 똑바로 봤다. 괜찮은 아이지. 괜찮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보이는 것보다 중요한 게 많다는 걸 아는 아이야. 유진의 눈썹이 살짝 찌푸려졌다. 영희는 일어섰다. 천천히 방으로 걸어갔다. 유진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다. 영희가 문 앞에서 멈춰섰다. 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사람을 판단할 때 신발부터 보는 사람은 결국 신발만 보게 돼. 문이 닫혔다. 유진은 소파에 혼자 남았다. 거실이 조용했다. 유진은 쇼핑백을 내려다봤다. 명품 로고가 여전히 빛나고 있었다. 유진은 가방을 집어들었다. 손에 잡히는 감촉이 부드러웠다. 하지만 무게는 없었다. 유진은 가방을 다시 내려놓았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다. 정원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웠다. 유진은 소파에 기댔다. 눈을 감았다. 영희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보이는 것보다 중요한 게 많다는 걸 아는 아이. 유진은 눈을 떴다. 천장을 봤다. 샹들리에가 매달려 있었다. 수백 개의 크리스털이 빛을 받아 반짝였다. 화려했다. 그리고 차가웠다. 같은 시각. 편의점. 서진은 진열대 앞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 우유를 하나씩 꺼내 유통기한을 확인했다. 손이 빨랐다. 하나, 둘, 셋. 리듬이 있었다. 문이 열렸다. 종이 울렸다. 서진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계속 우유를 정리했다. 저기요. 손님의 목소리였다. 서진이 일어섰다. 손님은 젊은 남자였다. 정장 차림. 넥타이가 헐렁하게 풀려 있었다. 피곤한 얼굴이었다. 컵라면이랑 삼각김밥 주세요. 네. 서진이 계산대로 갔다. 손님이 물건을 내밀었다. 서진이 바코드를 찍었다. 계산기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다. 5,300원입니다. 손님이 카드를 건넸다. 서진이 받아 기계에 찍었다. 카드 승인 소리. 영수증이 나왔다. 손님이 물건을 집어들고 나갔다. 문이 다시 닫혔다. 서진은 카운터에 섰다. 시계를 봤다. 6시 40분.
교대 시간까지 3시간 20분 남았다. 서진은 다시 진열대로 갔다. 음료수 칸을 정리했다. 콜라, 사이다, 이온 음료. 하나씩 앞으로 당겼다. 깔끔하게 줄을 맞췄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주머니에서 꺼냈다. 남편 이름이 떠 있었다. 서진은 전화를 받았다. 여보. 나야. 오늘 몇 시에 끝나? 10시요. 집에 늦게 가겠네. 밥은 먹고 다녀? 네. 편의점에서 먹을게요. 또 편의점 도시락 먹게? 내가 뭐 사다 줄까?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요.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다. 남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미안해. 내가 더 잘했어야 하는데. 무슨 소리예요? 당신 잘하고 있어요. 형님네 집에 갔다 왔어. 어머니가 너 보고 싶어 하시더라. 주말에 갈게요. 응. 근데 형수님이 오늘 너 봤다며? 서진의 손이 멈췄다. 음료수 캔을 쥔 채 그대로 있었다. 네. 백화점에서 잠깐 봤어요. 형수님이 뭐라고 하던데. 옷차림이 어쩌고 내가 할 말은 아니지만 좀 그랬나 봐. 신경 쓰지 마요. 근데 여보, 옷 좀 사. 내가 돈 줄게. 너무 낡은 것만 입지 말고. 서진은 웃었다. 작은 웃음이었다. 옷 많아요. 괜찮아요. 그래도 당신이 벌어온 돈 더 중요한 데 쓰여야죠. 나중에 우리 집 살 때 쓸 거 아니에요.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다. 남편이 한참 뒤에 입을 열었다. 고마워. 정말. 무슨 소리예요? 나도 일하잖아요. 그래도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그만해요. 나 손님 와서 끊을게요. 응. 조심히 다녀. 전화가 끊어졌다. 서진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음료수 캔을 제자리에 놓았다. 진열대가 깔끔하게 정리됐다. 서진은 일어서서 카운터로 돌아갔다. 창밖이 어두워지고 있었다. 가로등이 하나씩 켜졌다. 서진은 카운터에 팔을 올리고 턱을 괴었다. 백화점 건물은 보이지 않았다. 너무 멀었다. 서진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천천히 숨을 쉬었다. 일주일 후, 토요일 오후, 장가본가 거실, 가족 모임이 있는 날이었다. 테이블 위에 음식이 차려져 있었다. 갈비찜, 잡채, 전, 과일. 영희가 상석에 앉아 있었다. 유진이 그 옆에, 유진의 남편 장민호가 반대편에 앉았다. 서진과 남편 장민수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숙였다. 서진도 따라 인사했다. 영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왔구나. 앉아라. 서진과 민수가 자리에 앉았다. 서진은 영희 건너편, 유진 옆자리였다. 유진이 서진을 힐끗 봤다. 서진은 회색 니트를 입고 있었다. 단순한 디자인. 목걸이도 없었다. 유진은 시선을 거두고 물잔을 들었다. 오빠, 요즘 회사 일은 어때? 민호가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바빠. 다음 달에 신규 프로젝트 들어가. 또 쉬지도 못하고. 어쩔 수 없지. 실적 내야 하니까. 영희가 밥을 한 숟갈 떴다. 천천히 씹었다. 식탁이 조용했다. 민수가 서진에게 반찬을 집어줬다. 이거 먹어봐. 맛있어. 고마워요. 유진이 그 모습을 봤다. 그리고 민호를 쳐다봤다. 민호는 혼자 밥을 먹고 있었다. 유진은 입술을 삐죽였다. 민수 씨는 참 다정하네요. 민수가 웃었다. 형수님도 형님한테 잘해주시잖아요. 잘해줘야죠. 남편인데. 유진이 웃으며 말했지만 목소리는 평평했다. 영희가 물을 한 모금 마셨다. 잔을 내려놓고 서진을 봤다. 서진아. 네, 어머님. 요즘 일은 어떠니? 괜찮아요.
힘들진 않고? 아니요. 괜찮습니다. 유진이 끼어들었다. 어머님, 서진이 아직도 편의점에서 일해요. 밤 늦게까지. 영희가 유진을 봤다. 유진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제 생각엔 좀 그렇지 않나 싶어요. 우리 집안 며느리가 그런 일을 하는 게. 그런 일? 영희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유진이 멈칫했다. 하지만 계속 말했다. 아니, 나쁜 뜻은 아니고요. 그냥 좀 더 나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요. 서진이도 대학 나왔잖아요. 대학 나왔으면 편의점 일은 못하나? 유진이 입을 다물었다. 민호가 젓가락을 들었다. 어머니, 형수 말은 그게 아니라. 그럼 뭐니? 민호도 말을 멈췄다. 식탁이 다시 조용해졌다. 서진은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었다. 젓가락을 쥔 손이 흔들리지 않았다. 민수가 서진의 손등을 살짝 쳤다. 서진이 고개를 들어 민수를 봤다. 민수가 작게 웃어줬다. 서진도 따라 웃었다. 유진은 그 모습을 보며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소리가 났다. 영희가 유진을 쳐다봤다. 유진은 냅킨으로 입을 닦았다. 죄송해요. 제가 쓸데없는 말을 한 것 같네요. 쓸데없는 게 아니라 잘못된 거지. 영희가 분명하게 말했다. 유진의 얼굴이 굳었다. 민호가 영희를 봤다. 어머니, 일에 귀천은 없다. 내가 어렸을 때 내가 가르치지 않았니? 가르치셨죠? 그럼 왜 그걸 잊고 사니? 민호가 대답하지 못했다. 유진은 무릎 위에 손을 올렸다. 손가락이 옷을 꽉 쥐었다. 영희는 다시 밥을 먹었다. 식탁에는 젓가락 소리만 들렸다. 식사가 끝났다. 영희가 일어섰다. 서진이, 나 좀 따라와라. 네, 어머님. 서진이 영희를 따라 안쪽 방으로 갔다. 문이 닫혔다. 거실에 유진과 민호, 민수만 남았다. 유진이 테이블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접시를 쌓았다. 민수가 일어나 도왔다. 민호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봤다. 형, 설거지 안 도와줘요? 민수가 웃으며 말했다. 민호가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다. 남자가 설거지까지 해야 해? 요즘 시대에 그게 무슨 소리예요? 너나 열심히 해. 민수가 혀를 찼다. 유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접시를 들고 부엌으로 갔다. 민수가 따라갔다. 부엌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다. 안쪽 방, 영희의 서재. 책장이 벽 한쪽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영희는 책상 앞에 앉았다. 서진은 그 맞은편에 섰다. 영희가 서랍을 열었다. 서류 뭉치를 꺼냈다. 두꺼운 파일이었다. 영희가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앉아라. 서진이 의자에 앉았다. 영희가 파일을 밀었다. 이거 봐라. 서진이 파일을 열었다. 첫 장에 청년 지원 사업 보고서라는 제목이 있었다. 서진이 천천히 넘겼다. 숫자들이 빼곡했다. 지원금 내역, 수혜자 명단, 집행 내역. 서진의 눈이 한 줄에 멈췄다. 집행률 58%. 서진이 고개를 들었다. 이게 내가 확인하던 그 사업이야. 서진이 다시 서류를 봤다. 손가락으로 숫자를 짚었다. 영희가 말했다. 나머지 42%가 어디로 갔는지 내가 찾아줘야 해. 제가요? 내가 현장에 있잖아. 편의점에서, 거리에서 그 돈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가는지 내 눈으로 보고 있잖아. 서진은 서류를 덮었다. 영희를 똑바로 봤다. 형님네는 모르시죠? 모르지. 아직은. 언제 말씀하실 건가요? 영희가 창밖을 봤다. 정원이 보였다. 나무 그림자가 길었다. 때가 되면. 그게 언제죠? 내가 일을 끝낼 때. 서진이 파일을 다시 열었다. 숫자들을 하나씩 읽었다.
영희가 말했다. 유진이가 널 무시하는 거 알아. 서진의 손이 멈췄다. 영희가 계속 말했다. 민호도 다른 사람들도 내가 편의점에서 일한다고 깔봐.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아. 영희의 목소리가 단단했다. 서진이 고개를 들었다. 영희가 서진을 봤다. 하지만 그게 내 무기야. 사람들이 널 안 봐. 그래서 넌 진짜를 볼 수 있어.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영희가 파일을 가리켰다. 이거 다 확인하고 나한테 보고해. 한 달 안에. 알겠습니다. 서진이 파일을 들고 일어섰다. 영희가 말했다. 서진아. 네. 힘들면 언제든 말해. 서진이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서진이 방을 나갔다. 영희는 혼자 남았다. 창밖을 봤다. 해가 기울고 있었다. 영희는 책상 서랍을 다시 열었다. 안에 또 다른 서류가 있었다. 유언장 초안이라는 제목. 영희는 그 위에 손을 올렸다. 종이가 차갑고 부드러웠다. 영희는 서랍을 닫았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거실. 서진이 돌아왔다. 파일을 가방에 넣었다. 유진이 부엌에서 나와 서진을 봤다. 어머님이랑 무슨 얘기했어요?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긴. 한참 있었는데. 서진은 대답하지 않고 가방 지퍼를 잠갔다. 유진이 한 발짝 다가왔다. 요즘 어머님이랑 자주 얘기하는 것 같던데? 가끔요.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해요? 서진이 유진을 봤다. 유진의 눈에 의심이 어려 있었다. 서진은 잔잔하게 웃었다. 일상적인 얘기요. 형님도 어머님이랑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나는 며느리잖아. 당연한 거고. 저도 며느리인데요. 유진의 얼굴이 굳었다. 민수가 부엌에서 나왔다. 여보, 우리 갈까? 응. 서진이 가방을 들고 일어섰다. 유진은 그 모습을 가만히 봤다. 서진의 옷차림, 가방, 신발. 여전히 수수했다. 하지만 뭔가 달랐다. 뭔지 알 수 없었지만 공기가 달랐다. 유진은 팔짱을 꼈다. 서진과 민수가 현관으로 향했다. 영희가 방에서 나왔다. 조심히 가거라. 네, 어머님. 안녕히 계세요. 현관문이 닫혔다. 유진은 거실 창가에 섰다. 밖으로 서진과 민수가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있었다. 유진은 그 모습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민호가 소파에서 일어났다. 우리도 갈까? 응. 유진이 돌아섰다. 가방을 들었다. 명품 가방. 반짝였다. 하지만 무거웠다. 유진은 가방 끈을 어깨에 걸었다. 그리고 민호를 따라 현관으로 갔다. 영희는 거실에 혼자 남았다. 창밖을 봤다. 해가 완전히 넘어가고 있었다. 하늘이 붉었다. 영희는 소파에 앉았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숨이 천천히 들어오고 나갔다. 집이 조용했다. 시계 소리만 들렸다. 똑딱, 똑딱. 시간이 흘렀다. 보름 후, 평일 오후, 영희의 서재. 문이 닫혀 있었다. 유진이 복도에 서 있었다. 귀를 기울였다.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영희와 서진이었다. 유진은 문손잡이에 손을 뻗었다. 그러다 멈췄다. 다시 귀를 문에 가까이 댔다. 숫자가 맞지 않아요, 어머님. 서진의 목소리였다. 차분했지만 단단했다. 어느 부분? 3분기 집행 내역이요. 청년 500명에게 각 100만 원씩 지원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받은 사람은 283명이었어요. 확실하니? 네. 제가 직접 만났습니다. 편의점 오는 손님들, 동네 청년센터, 구청 담당자까지 217명 분이 공중으로 사라진 거예요.
종이 넘기는 소리. 영희가 말했다. 2억 1천만 원. 네. 정확히는 2억 1,700만 원입니다. 유진은 숨을 멈췄다. 손이 떨렸다. 안에서 영희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중간에 누가 빼돌린 거야? 제 추측으로는 재단 운영진 중 한 명입니다. 서류상으로는 완벽하게 처리했지만 실제 수혜자 명단과 대조안이 허위 기재가 드러났어요. 증거는 여기 있습니다. 서류 넘기는 소리, 침묵, 그리고 영희의 한숨. 고생했다.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너 아니었으면 이거 평생 모를 뻔했어. 편의점에서 일하길 잘했구나. 감사합니다. 유진은 문에서 물러섰다. 뒷걸음질 쳤다. 복도 끝까지 갔다. 벽에 등을 기댔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서진이 재단 일을 하고 있었다. 그것도 영희의 지시로. 편의점 알바는 위장이었다. 조사였다. 문이 열렸다. 서진이 나왔다. 파일을 들고 있었다. 복도를 걸어왔다. 유진과 눈이 마주쳤다. 서진이 멈췄다. 형님. 유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서진을 위아래로 훑어봤다. 여전히 수수한 옷차림이었다. 하지만 손에 든 파일이 눈에 들어왔다. 재단 운영 보고서라는 글자가 보였다. 유진의 입술이 굳었다. 뭐 하는 거예요? 일이요. 무슨 일?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유진이 한 발짝 다가섰다. 어머님한테 뭐 보고했어요? 말씀드릴 수 없어요. 왜요? 나도 이 집 며느리인데. 어머님 지시예요. 유진의 눈이 가늘어졌다. 서진이 파일을 가슴에 안았다. 유진은 그 모습을 보며 코웃음 쳤다. 편의점 알바가 무슨 일을 한다고 어머님이 그렇게 챙겨? 제가 하는 일이요. 그게 뭔데요? 서진이 유진을 똑바로 봤다.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다. 나중에 아시게 될 거예요. 서진이 유진을 지나쳐 걸었다. 유진은 그 뒷모습을 봤다. 서진이 계단을 내려갔다.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유진은 주먹을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다. 저녁. 유진과 민호의 집. 거실이 넓었다. 대리석 바닥, 가죽 소파, 벽에 걸린 그림. 유진은 소파에 앉아 와인 잔을 들고 있었다. 마시지 않았다. 그냥 들고 있었다. 민호가 서재에서 나왔다. 넥타이를 풀며 거실로 왔다. 왜 그래? 표정이 안 좋은데. 오빠. 응? 서진이 요즘 뭐 하는 거 알아? 민호가 소파에 앉았다. 리모컨을 집어들었다. 편의점 알바하잖아. 그거 말고 뭐가 있어? 그게 아니야. 유진이 와인 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민호를 봤다. 오늘 본가에서 어머님이랑 서진이 얘기하는 거 들었어. 재단 일하더라고. 그것도 엄청 중요한 일. 재단? 응. 어머님이 운영하는 청년 지원 재단. 거기 돈 빼돌린 사람 찾는 거였어. 민호의 손이 멈췄다. 리모컨을 내려놓았다. 그게 무슨 소리야? 서진이가 조사했대. 편의점 알바하면서 실제로 지원금 받은 사람들 직접 만나서 확인한 거야. 2억이 넘게 사라졌대. 민호가 일어섰다. 창가로 갔다. 밖을 봤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다. 민호가 천천히 말했다. 어머니가 서진이한테 시킨 거야? 그런 것 같아. 민수는 알아? 모를걸. 서진이가 비밀로 한 것 같더라고. 민호가 돌아섰다. 유진을 봤다. 그럼 서진이가 어머니 신임을 받고 있다는 거잖아. 그게 문제야. 유진이 일어섰다. 민호에게 다가갔다. 나는 그동안 서진이를 뭐라고 했어? 편의점 알바라고 무시했어. 근데 알고 보니 어머님 일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오빠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 민호가 유진을 봤다. 유진의 눈에 불안이 가득했다. 민호가 한숨을 쉬었다. 너 지금 유산 생각하는 거야? 당연하지. 어머님 재산이 얼만데. 유진아. 뭐, 내가 이상한 거야? 어머님이 서진이한테만 중요한 일 맡기고 나는 계속 밖에 두고. 이게 정상이야? 유진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민호가 유진의 어깨를 잡았다. 진정해. 어머니가 다 계획이 있으실 거야. 무슨 계획? 나는 10년 동안 이 집 며느리 했어. 10년이야. 근데 서진이는 겨우 3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유진이 말을 멈췄다. 숨을 몰아쉬었다.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유진이 소파에 주저앉았다. 얼굴을 손으로 감쌌다. 나 잘못했어. 서진이한테 그렇게 대하지 말았어야 했어. 이제라도 잘하면 되지. 늦었어. 어머님 마음은 이미 정해진 것 같아.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창밖을 다시 봤다. 불빛들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다. 밤이 깊었다. 같은 시각. 서진과 민수의 작은 아파트.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다. 서진은 식탁에 앉아 노트북을 보고 있었다. 화면에 숫자들이 가득했다. 손으로 계산기를 두드렸다. 민수가 부엌에서 커피를 들고 나왔다. 여보, 아직도 이래? 응. 조금만 더. 민수가 커피를 서진 옆에 놓았다. 화면을 봤다. 뭐 하는 건데? 어머님 일. 무슨 일? 서진이 고개를 들었다. 민수를 봤다. 당신한테는 아직 말 못해. 왜? 어머님이 비밀로 하래. 민수가 의자를 빼서 앉았다. 서진의 손을 잡았다. 나한테도? 서진이 웃었다. 작고 따뜻한 웃음이었다. 미안해. 곧 알게 될 거야. 중요한 일이야? 응. 아주. 민수가 서진의 손을 쥐었다. 서진의 손이 차가웠다. 민수가 두 손으로 감쌌다. 고생하네. 괜찮아. 나 이 일 좋아해. 편의점은 언제까지 다닐 거야? 이번 달까지만. 조사 끝나면 그만둘 거야. 민수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서진이 민수를 봤다. 미안해. 당신한테 거짓말한 것 같아서. 아니야. 어머니 일이면 당연히 해야지. 서진이 노트북을 덮었다. 민수를 안았다. 민수도 서진을 안았다. 둘은 한동안 그렇게 있었다. 창밖으로 차 소리가 들렸다. 밤이 흘렀다. 다음 날 아침. 장가본가. 영희의 서재. 영희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손에 서류 한 장을 들고 있었다. 유언장 초안이었다. 영희는 천천히 읽었다. 본인 박영희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영희의 눈이 아래로 내려갔다. 이름들이 적혀 있었다. 민호, 유진, 민수, 그리고 맨 아래 서진. 영희는 펜을 들었다. 서진의 이름 옆에 줄을 그었다. 그리고 다시 썼다. 이번에는 맨 위에 김서진에게 재단 운영권 및 관련 재산 일체를 위임한다. 영희는 펜을 내려놓았다. 서류를 봉투에 넣었다. 봉투를 서랍에 넣고 잠갔다. 문이 두드려졌다. 영희가 고개를 들었다. 들어와. 유진이 들어왔다. 손에 차 쟁반을 들고 있었다. 영희 앞에 내려놓았다. 어머님, 차 드세요. 고맙구나. 유진이 서지 않고 무릎을 꿇었다. 영희가 차를 들어 한 모금 마셨다. 유진을 내려다봤다. 무슨 일이니? 유진이 고개를 숙였다. 목소리가 떨렸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뭐가? 서진이한테 잘못했습니다. 제가 사람을 잘못 봤습니다. 영희는 차를 내려놓았다. 유진을 가만히 봤다. 유진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다. 영희가 입을 열었다.
이제 알았니? 네. 너무 늦었습니다. 늦지 않았어. 사람은 깨달았을 때가 제일 빠른 거야. 유진이 고개를 들었다. 눈가가 붉었다. 어머님, 저 기회를 주세요. 다시 잘할게요. 영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창밖을 봤다. 햇빛이 들어왔다. 따뜻했다. 영희가 천천히 말했다. 유진아, 사람을 볼 때 뭘 봐야 하는지 이제 알겠니? 네, 어머님. 겉이 아니라 속을 봐야 해. 가진 게 아니라 하는 걸 봐야 해. 유진이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떨어졌다. 바닥에 작은 점이 생겼다. 영희가 말했다. 일어나라. 유진이 일어섰다. 영희가 서랍에서 휴지를 꺼내 건넸다. 유진이 받아 눈을 닦았다. 영희가 말했다. 이번 주 토요일 가족 모임 있다. 다들 모여. 네, 어머님. 그때 중요한 얘기가 있을 거야. 유진의 가슴이 철렁했다. 영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차를 들어 마셨다. 유진은 서 있었다. 영희가 손짓했다. 나가봐. 네. 유진이 문을 나갔다. 복도를 걸었다. 다리에 힘이 없었다. 벽에 기댔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토요일. 그날 모든 게 결정될 것이다. 유진은 눈을 감았다. 어둠이 밀려왔다. 토요일 오후 2시. 장가본가 거실. 테이블이 평소와 달랐다. 음식이 없었다. 대신 서류들이 놓여 있었다. 영희가 상석에 앉아 있었다. 양쪽으로 민호와 유진, 민수와 서진이 마주보고 앉았다. 공기가 무겁였다. 아무도 먼저 말하지 않았다. 영희가 손을 들었다. 테이블 위 파일을 가리켰다. 다들 적어봐라. 민호가 파일을 집어들었다. 첫 장을 넘겼다. 표정이 굳었다. 유진도 고개를 들이밀어 봤다. 재단 횡령 조사 보고서라는 제목이 보였다. 민수는 영희를 봤다. 영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읽어봐. 민호가 천천히 읽었다. 숫자들이 나왔다. 수혜자 명단, 실제 집행 내역, 누락된 금액. 민호의 손이 떨렸다. 유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민호가 파일을 내려놓았다. 어머니, 이게 2억이 넘게 사라졌다. 영희의 목소리는 차갑고 분명했다. 우리 재단에서, 청년들을 돕겠다고 만든 재단에서 민호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영희가 계속 말했다. 누가 했는지 알아? 모릅니다. 재단 운영이사, 내가 추천한 사람이야. 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유진이 민호를 쳐다봤다. 민호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죄송하다고 돈이 돌아와? 제가 확인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확인을 못한 게 아니야. 안 한 거지. 영희가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툭 쳤다. 소리가 거실에 울렸다. 너희들은 재단을 뭐로 봤어? 그냥 이름 걸어두는 간판으로 본 거야? 유진이 입을 열었다. 어머님, 저희도 몰랐습니다. 몰랐다고? 영희가 유진을 봤다. 유진이 시선을 피했다. 몰랐으면 더 큰 문제야. 관심이 없었다는 거니까. 유진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영희는 시선을 서진에게 돌렸다. 서진아, 내가 설명해줘. 서진이 일어섰다. 파일 하나를 들었다. 테이블 위에 펼쳤다. 지난 3개월간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재단에서 지원했다는 청년 500명 중 실제로 돈을 받은 사람은 283명이었습니다. 서진의 목소리는 침착했다. 손가락이 서류를 짚었다. 나머지 217명은 허위 명단이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실제 번호였지만 본인들은 지원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민호가 서류를 봤다. 이름들이 빼곡했다. 서진이 다른 페이지를 넘겼다. 운영이사 계좌를 추적한 결과
해외 계좌로 돈이 빠져나간 흔적을 찾았습니다. 2억 1,700만 원. 정확한 금액입니다. 증거는? 민호가 물었다. 서진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여기 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 수혜자 면담 녹취록, 재단 내부 결제 문서 모두 대조 완료했습니다. 민호는 서류를 받아들었다. 한 장 한 장 넘겼다. 완벽했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다. 민호가 서류를 내려놓았다. 손이 축축했다. 영희가 말했다. 민호야, 내가 책임져야 해. 제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운영이사 고소하고 돈 다시 찾아와. 그리고 재단 시스템 전부 재검토해. 알겠습니다. 그리고 넌 이제 재단 이사에서 물러나. 민호가 고개를 번쩍 들었다. 어머니, 내가 제대로 관리 못했잖아. 당연한 결과야. 민호의 입술이 떨렸다. 하지만 반박하지 못했다. 유진이 민호의 손을 잡았다. 민호는 고개를 떨구었다. 영희가 서진을 봤다. 서진아, 앉아라. 서진이 자리에 앉았다. 영희가 말했다. 재단 이사는 서진이가 맡아. 순간 공기가 얼었다. 유진이 숨을 삼켰다. 민호는 영희를 쳐다봤다. 민수는 서진을 봤다. 서진은 침착하게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감사할 일이 아니야. 일 제대로 해야 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희가 다시 파일을 집어들었다. 이번엔 다른 파일이었다. 봉투에 들어 있었다. 영희가 봉투를 열었다. 서류 한 장을 꺼냈다. 이것도 봐. 서류를 테이블 중앙에 놓았다. 민호가 봤다.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다. 유진도 봤다. 숨이 멎었다. 유원장이라는 글자가 맨 위에 있었다. 영희가 말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야. 하지만 내 생각은 거의 정해졌어.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어머니, 이게 내가 죽으면 재산이 어떻게 되는지 정리한 거야. 유진은 유언장을 읽었다. 눈이 한 줄에 멈췄다. 김서진에게 재단 운영권 및 관련 재산 일체를 위임한다. 유진의 손이 떨렸다. 종이가 흔들렸다. 영희가 말했다. 서진이는 지난 3개월간 편의점에서 알바하면서도 재단 일을 완벽하게 해냈어. 돈 한 푼 더 받지 않고 밤낮 없이 사람들 만나고 조사했어. 영희의 시선이 유진에게 향했다. 그 시간에 너희는 뭐 했어? 백화점 다니고 골프 치고 모임 나가고. 재단은 한 번이라도 신경 썼어? 유진은 대답하지 못했다. 목이 메었다. 영희가 계속 말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했어. 그런데 너희는 서진이를 편의점 알바라고 무시했지. 나한테 말하더라. 집안 체면에 안 좋다고.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민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영희가 유언장을 다시 집어들었다. 나는 내 재산을 제대로 쓸 사람한테 주고 싶어. 돈을 아는 사람, 사람을 아는 사람. 그게 서진이야. 영희가 서진을 봤다. 서진은 여전히 침착했다.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다. 영희가 미소 지었다. 작고 따뜻한 미소였다. 내가 너한테 편의점 알바하라고 했을 때 넌 한 번도 왜냐고 묻지 않았어. 그냥 했어. 그게 진짜야. 서진이 고개를 숙였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하고 싶은 일이었어. 그 차이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아. 영희가 유언장을 봉투에 다시 넣었다. 서랍에 넣고 잠갔다. 그리고 모두를 둘러봤다. 이제 알겠니? 사람을 볼 때 뭘 봐야 하는지.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거실이 조용했다. 시계 소리만 들렸다. 영희가 일어섰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다들 생각 좀 해봐. 영희가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혔다.
네 사람이 남았다. 민호는 테이블을 내려다봤다. 유진은 손수건으로 눈을 닦았다. 민수는 서진의 손을 잡았다. 서진은 창밖을 봤다. 유진이 천천히 일어섰다. 서진 쪽으로 걸어갔다. 서진 앞에 섰다. 서진이 고개를 들었다. 유진과 눈이 마주쳤다. 유진의 눈이 붉었다. 입술이 떨렸다. 서진아. 유진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서진은 가만히 유진을 봤다. 유진이 무릎을 꿇었다. 바닥에 무릎이 닿았다. 민호가 놀라 일어섰다. 당신. 유진이 손을 들어 민호를 막았다. 그리고 서진을 올려다봤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유진이 계속 말했다. 나 정말 잘못했어. 널 그렇게 무시하고 깔보고 나 너무 부끄러워.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유진의 어깨가 떨렸다. 서진이 천천히 일어섰다. 유진을 내려다봤다. 그리고 손을 내밀었다. 일어나세요, 형님. 유진이 서진의 손을 봤다. 떨리는 손으로 잡았다. 서진이 유진을 일으켜 세웠다. 두 사람이 마주 섰다. 서진이 조용히 말했다. 저도 힘들었어요. 하지만 어머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할 수 있었어요. 유진이 고개를 숙였다. 서진이 유진의 손을 놓았다. 민수에게 돌아섰다. 민수가 일어났다. 서진이 말했다. 우리 집 갈까요? 응. 두 사람이 현관으로 향했다. 유진과 민호는 거실에 남았다. 문이 닫히는 소리. 유진은 소파에 주저앉았다. 얼굴을 손으로 감쌌다. 민호는 창가에 섰다. 밖이 흐렸다. 구름이 끼었다. 비가 올 것 같았다. 내가 잘못했어. 유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민호는 돌아보지 않았다. 유진이 계속 말했다. 나 정말 어리석었어. 서진이를 사람으로 안 본 거야. 그냥 편의점 알바로만 봤어. 민호가 천천히 돌아섰다. 유진을 봤다. 유진이 고개를 들었다. 눈이 퉁퉁 부었다. 이제 어떡해? 어머님 마음은 이미 정해진 것 같은데. 모르겠어. 민호가 소파에 앉았다.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나도 잘못했어. 재단일 제대로 안 했어. 어머니 말이 맞아. 유진이 민호 옆에 앉았다. 민호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앉아 있었다. 시간이 흘렀다. 창밖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유리창에 물줄기가 흘렀다. 거실이 어두워졌다. 민호가 불을 켜지 않았다. 두 사람은 어둠 속에 앉아 있었다. 사흘 후, 수요일 오전, 백화점 1층 로비. 서진이 들어섰다. 이번엔 달랐다. 검은색 코트를 입고 있었다. 깔끔한 가죽 가방을 들었다.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다. 운동화가 아니라 구두를 신었다. 걸음이 달랐다. 당당했다. 로비를 지나는 사람들이 서진을 봤다. 하지만 아무도 이상하게 쳐다보지 않았다. 서진은 엘리베이터를 탔다. 5층 버튼을 눌렀다. 문이 닫혔다.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다. 낯설지 않았다. 원래 이랬다. 5층? 명품관. 서진이 내렸다. 매장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직원들이 인사했다. 어서 오세요.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한쪽 진열대 앞에 섰다. 가방들이 놓여 있었다. 저번에 봤던 그 가방들. 서진은 한참 바라봤다. 손을 뻗어 가방 하나를 만졌다. 부드러웠다. 도와드릴까요? 직원이 다가왔다. 서진이 돌아봤다. 이거 한번 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직원이 가방을 꺼내 서진에게 건넸다. 서진이 받아들었다. 무게를 느꼈다. 생각보다 가벼웠다. 직원이 설명했다. 이탈리아산 송아지 가죽이에요.
올해 신상입니다. 얼마예요? 350만 원입니다.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가방을 이리저리 돌려봤다. 안을 들여다봤다. 깨끗했다. 새 것이었다. 서진이 가방을 직원에게 돌려줬다. 생각해 볼게요. 네, 천천히 보세요. 직원이 물러났다. 서진은 다시 진열대를 봤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서진 씨? 서진이 돌아봤다. 유진이었다. 베이지색 트렌치 코트를 입고 있었다. 손에 작은 쇼핑백을 들었다. 유진은 서진을 보고 멈칫했다. 서진의 옷차림을 훑었다. 표정이 복잡했다. 여기는 쇼핑하러 왔어요. 서진이 담담하게 말했다. 유진이 한 발짝 다가섰다. 혼자? 네. 나도 그냥 좀 둘러보러 왔어. 두 사람은 서로를 봤다. 침묵이 흘렀다. 유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저기 차 한잔 할까? 서진이 시계를 봤다. 11시.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백화점 6층? 카페? 창가 자리. 서진과 유진이 마주 앉았다. 테이블 위에 커피 두 잔이 놓여 있었다. 유진은 커피를 마시지 않았다. 손으로 잔을 감싸고 있었다. 서진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유진을 봤다. 형님 말씀하세요. 유진이 고개를 들었다. 서진을 똑바로 봤다. 나 정말 미안해. 토요일에 들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진짜로 미안해.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커피 잔을 쥔 손이 하얘졌다. 나 너무 잘못했어. 너를 사람으로 안 본 거야. 그냥 무시했어.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유진이 계속 말했다. 백화점에서 널 봤을 때 나 진짜 창피했어. 옷이고 가방이고 신발이고 나는 내가 초라하다고 생각했어. 유진이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그리고 손을 내렸다. 근데 초라한 건 나였어. 나는 겉만 봤어. 내가 뭘 하는지, 왜 그러는지 전혀 관심 없었어. 서진이 커피를 내려놓았다. 유진을 봤다. 형님은 몰랐어요. 어머님도 비밀로 하라고 하셨으니까. 아니야. 나는 알려고도 하지 않았어. 그냥 편의점 알바라고만 생각했어.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어. 유진의 눈이 붉어졌다. 서진은 유진을 가만히 봤다. 유진이 숨을 고르고 말했다. 나 지난 사흘 동안 하나도 못 잤어. 계속 생각했어. 내가 너한테 뭐라고 했는지, 어떻게 대했는지. 다 지난 일이에요. 지난 일이 아니야. 나는 내 마음에 상처를 줬어. 그건 안 사라져. 서진이 잔을 들었다. 한 모금 마셨다. 창밖을 봤다.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었다. 바쁜 걸음들. 서진이 천천히 말했다. 처음엔 힘들었어요. 유진이 귀를 기울였다. 서진이 계속 말했다. 편의점에서 일하면서 사람들한테 무시당할 때마다 속상했어요. 형님이 백화점에서 했던 말도 아팠어요. 유진이 입술을 깨물었다. 서진이 유진을 봤다. 근데 어머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널 안 봐. 그래서 넌 진짜를 볼 수 있어. 그 말 듣고 깨달았어요. 뭘? 제가 보이지 않는 게 힘이 될 수도 있다는 걸요. 유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서진이 미소 지었다. 작은 미소였다. 형님, 저 이제 괜찮아요. 정말이에요. 나는 괜찮지 않아. 유진의 목소리가 커졌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다. 유진은 신경 쓰지 않았다. 나는 내가 용서해줘야 괜찮아질 수 있어. 서진이 손을 뻗었다. 유진의 손을 덮었다. 유진이 놀라 서진을 봤다. 서진이 말했다. 저 형님 미워하지 않아요. 진짜? 네.
형님도 몰랐던 거잖아요. 저도 말 안 했고. 그래도 형님, 이제 됐어요. 진짜로.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한 방울, 두 방울. 멈추지 않았다. 유진이 손수건을 꺼내 눈을 닦았다. 서진은 유진의 손을 놓지 않았다. 따뜻했다. 유진이 눈물을 닦고 서진을 봤다. 서진아, 나 정말 정말 고마워. 괜찮아요. 근데 하나만 물어봐도 돼? 뭐든지요. 너 힘들지 않았어? 편의점에서 일하면서 진짜 힘들지 않았어? 서진이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대답했다. 힘들었죠. 하지만 의미 있었어요. 의미? 사람들을 만났어요. 진짜 힘든 사람들을. 청년들, 알바생들, 생계 때문에 밤늦게까지 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봤어요. 서진의 눈빛이 진지했다. 재단 돈이 그 사람들한테 가야 하는데 중간에서 누가 빼돌렸어요. 그걸 찾아내는 게 제 일이었어요. 유진이 고개를 숙였다. 서진이 말했다. 형님, 어머님이 재단 일 맡기신 거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부담스러워. 나 그런 일 해본 적 없어. 배우면 돼요. 넌 어떻게 했어? 어머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현장에 나가서 직접 배웠어요. 유진이 서진을 봤다. 서진의 얼굴에 피곤함이 보였다. 눈밑이 어두웠다. 하지만 눈빛은 또렷했다. 살아있었다. 너 대단해. 아니에요. 아니야. 나는 못해. 솔직히 나는 편의점 알바 하루도 못할 것 같아. 서진이 웃었다. 유진도 따라 웃었다. 어색했지만 진심이었다. 두 사람은 한참 앉아 있었다. 커피가 식었다. 유진이 시계를 봤다. 나 가봐야 할 것 같아. 저도요. 두 사람이 일어섰다. 카페를 나왔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멈췄다. 유진이 서진을 봤다. 서진아. 네. 다음에 또 만나자. 그때는 내가 제대로 대접할게. 형님이 편하게 대해주시면 돼요. 알았어. 엘리베이터가 도착했다. 문이 열렸다. 두 사람이 탔다. 거울에 둘의 모습이 비쳤다. 나란히 서 있었다. 비슷한 키, 다른 옷차림. 하지만 거리가 가까웠다. 유진이 서진을 힐끔 봤다. 서진도 유진을 봤다. 두 사람이 동시에 웃었다. 1층. 문이 열렸다. 두 사람이 내렸다. 로비에서 멈췄다. 잘 가, 서진아. 형님도요. 유진이 먼저 걸어갔다. 출구 쪽으로. 서진은 그 뒷모습을 봤다. 유진의 걸음이 느렸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다. 서진은 잠시 서 있었다.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걸었다. 밖으로 나오니 햇빛이 밝았다. 서진은 눈을 가늘게 떴다. 하늘을 봤다. 구름 하나 없었다. 맑았다. 서진은 가방을 어깨에 다시 메고 걸었다. 발걸음이 가벼웠다. 같은 날 저녁. 장가본가. 영희의 서재. 유진이 문을 두드렸다. 들어와. 유진이 들어갔다. 영희가 책상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유진이 다가가 섰다. 영희가 책을 덮었다. 무슨 일이니? 어머님, 오늘 서진이 만났어요. 그래? 네. 백화점에서 우연히. 영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유진이 의자를 빼서 앉았다. 어머님, 저 서진이한테 제대로 사과했어요. 그래. 근데 서진이는 괜찮대요. 자기 안 힘들었대요. 영희가 유진을 봤다. 유진의 얼굴이 편해 보였다. 지난번보다 밝았다. 영희가 물었다. 너는 어때? 저요? 응. 너 마음은 어때? 유진이 잠시 생각했다. 손을 무릎 위에 올렸다. 부끄러워요. 그리고 후회돼요. 뭐가?
제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나 싶어요. 겉만 보고 판단하고 무시하고 진짜 중요한 건 하나도 안 봤어요. 영희가 일어섰다. 창가로 갔다. 정원이 보였다.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렸다. 영희가 말했다. 사람은 실수해. 중요한 건 그 다음이야. 그 다음이요? 깨달았으면 바꿔야지. 그게 진짜 사과야. 유진이 고개를 들었다. 영희가 유진을 봤다. 유진아, 넌 똑똑한 애야. 그런데 똑똑한 걸 잘못된 데 썼어. 죄송합니다. 미안하다고만 하지 말고 이제부터 잘해. 서진이한테 배워. 유진이 눈을 깜빡였다. 서진이한테요? 응. 그 애는 내가 배울 게 많아. 알겠습니다, 어머님. 영희가 책상으로 돌아왔다. 앉았다. 유진을 봤다. 재단일 관심 있어? 네. 서진이 혼자 하기엔 일이 많아. 도와줄 사람 필요해. 유진의 눈이 커졌다. 제가요? 너 시간 있잖아. 백화점 다니는 것보다 의미 있는 일에. 유진이 입술을 깨물었다. 영희가 말했다. 부담 갖지 마. 처음엔 서진이 보조만 해. 배우면서 해.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모르지. 해봐야 알아.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영희가 서랍을 열었다. 파일 하나를 꺼냈다. 이거 읽어봐. 재단 운영 계획서야. 유진이 받아들었다. 무거웠다. 유진은 파일을 가슴에 안았다. 영희가 말했다. 다음 주부터 서진이랑 같이 일해. 서진이한테 배워. 알겠습니다. 유진이 일어섰다.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감사는 일 잘하면 돼. 유진이 방을 나갔다. 파일을 들고 복도를 걸었다. 마음이 이상했다. 두려웠지만 설렜다. 유진은 파일을 펼쳤다. 첫 장을 읽었다. 청년 지원 사업 재건 계획. 유진은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복도에 서서 한 장 한 장 넘겼다. 밤이 깊어갔다. 한 달 후, 재단 사무실, 넓은 회의실, 긴 테이블에 서진과 유진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앞에 서류들이 쌓여 있었다. 유진이 형광펜으로 줄을 그으며 물었다. 이 부분 예산 배분이 이해가 안 가는데. 서진이 서류를 가리켰다. 여기 봐요. 운영비 20%, 사업비 80%. 어머님이 정하신 비율이에요. 운영비가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적절해요. 우리가 써야 할 돈은 최소화하고 청년들한테 가는 돈을 최대화하는 거예요.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다시 서류를 읽었다. 서진은 유진을 봤다. 유진의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다. 집중하고 있었다. 서진이 물을 건넸다. 형님, 물 좀 드세요. 고마워. 유진이 물을 받아 마셨다. 그리고 다시 서류에 시선을 고정했다. 서진이 웃었다. 유진이 물었다. 뭐가 웃겨? 아니요. 형님 열심히 하시는 게 보기 좋아서요. 유진이 얼굴을 붉혔다. 나 진짜 열심히 하는 거야. 너한테 패 끼치지 않으려고. 패 아니에요. 형님 도움 많이 돼요. 진짜? 네. 형님은 사람들 만나는 게 편하시잖아요. 저보다 훨씬 잘하세요. 유진이 서류를 내려놓았다. 서진을 봤다. 서진아, 나 요즘 생각이 많아. 무슨 생각이요? 내가 그동안 뭐하고 산 건가 싶어. 백화점 다니고 모임 나가고. 그게 다였어. 유진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근데 지금은 달라. 이 일하면서 내가 뭔가 의미 있는 걸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서진이 유진의 손을 잡았다. 형님, 이제 시작이에요.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고마워. 내가 가르쳐줘서. 저도 형님한테 배워요. 사람들 대하는 거 형님이 저보다 나아요.
두 사람이 웃었다. 문이 열렸다. 영희가 들어왔다. 두 사람이 일어났다. 어머니, 어머님, 영희가 손을 들어 앉으라고 했다. 두 사람이 앉았다. 영희가 테이블 맞은편에 앉았다. 서류를 봤다. 일 잘하고 있구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서진이 대답했다. 영희가 유진을 봤다. 유진이는 어때? 배우고 있어요, 어머님. 서진이가 잘 가르쳐줘요. 영희가 미소 지었다. 서류를 하나 집어들었다. 다음 달부터 신규 사업 시작한다. 어떤 사업이요? 청년 창업 지원. 아이디어는 있는데 자금이 없는 청년들 돕는 거야. 서진의 눈이 빛났다. 좋은 생각이에요. 너희 둘이 맡아. 유진이 놀라 영희를 봤다. 저희요? 응. 서진이가 기획하고 유진이가 실행해. 같이 해. 서진과 유진이 서로를 봤다. 유진이 물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못할 것 같으면 안 시켰지. 영희가 단호하게 말했다. 유진이 입술을 깨물었다. 서진이 유진의 손을 잡았다. 형님, 우리 같이 해요. 유진이 서진을 봤다. 서진이 웃고 있었다. 유진도 따라 웃었다. 알았어. 해보자. 영희가 일어섰다. 잘 부탁한다. 영희가 나갔다. 문이 닫혔다. 서진과 유진은 다시 서류를 봤다. 유진이 한숨을 쉬었다. 일이 많네. 형님이랑 같이 하면 괜찮아요. 너 진짜 긍정적이다. 형님도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유진이 웃었다. 서류를 집어들었다. 읽기 시작했다. 서진도 노트북을 열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일했다. 시계 소리만 들렸다. 시간이 흘렀다. 저녁. 장가본가 거실. 식탁에 가족들이 모여 앉았다. 영희, 민호, 유진, 민수, 서진. 음식이 차려져 있었다. 분위기가 예전과 달랐다. 무겁지 않았다. 자연스러웠다. 민호가 밥을 먹다 입을 열었다. 어머니, 재단 운영이사 고소 결과 나왔습니다. 어떻게 됐니? 1심에서 징역 3년 선고받았습니다. 횡령한 돈도 전액 환수 명령 떨어졌어요. 다행이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제대로 관리했어야 했는데. 영희가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민호를 봤다. 이미 지난 일이야. 이제 제대로 하면 돼. 알겠습니다. 민호가 고개를 숙였다. 유진이 민호를 쳐다봤다. 민호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다. 유진이 민호의 그릇에 반찬을 올려줬다. 민호가 유진을 봤다. 유진이 작게 웃어줬다. 민호도 따라 웃었다. 영희가 말했다. 민호야, 넌 이제 회사 일에 집중해. 재단은 서진이랑 유진이가 맡을 거야. 민호가 서진과 유진을 봤다. 두 사람이 잘할 겁니다. 너도 가끔 도와줘야지. 물론이죠. 민수가 서진을 봤다. 여보, 힘들지 않아? 괜찮아. 재미있어. 다행이다. 영희가 서진을 봤다. 서진아, 다음 주에 기자회견 있다. 기자회견이요? 응. 재단 횡령 사건 해결됐다고 발표하는 거야. 내가 나가야 해. 서진이 눈을 깜빡였다. 제가요? 넌 이제 재단 이사야. 당연히 나가야지. 유진이 끼어들었다. 어머님, 제가 같이 나가면 안 될까요? 영희가 유진을 봤다. 왜? 서진이 혼자 하면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요. 제가 옆에서 도와주고 싶어요. 영희가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둘이 같이 나가. 서진이 유진을 봤다. 유진이 웃었다. 서진도 웃었다. 두 사람은 손을 마주 잡았다. 테이블 아래에서 아무도 보지 못했다. 하지만 영희는 알았다. 영희는 미소 지었다. 작고 따뜻한 미소였다. 식사가 끝났다.
민호와 유진이 먼저 일어났다. 어머니, 저희 먼저 갈게요. 그래. 조심히 가거라. 두 사람이 나갔다. 민수도 일어섰다. 저도 회사 일이 좀 있어서요. 그래. 민수가 나갔다. 거실에 영희와 서진만 남았다. 영희가 서진을 봤다. 서진아, 이리 와. 서진이 영희 옆으로 갔다. 영희가 서진의 손을 잡았다. 힘들지? 아니요. 괜찮아요. 거짓말. 영희가 서진의 얼굴을 봤다. 서진의 눈밑이 어두웠다. 피곤해 보였다. 영희가 서진의 손을 쓰다듬었다. 무리하지 마. 천천히 해. 네, 어머님. 유진이 많이 달라졌지? 네. 정말 열심히 해요. 다행이다. 그 애도 깨달은 거야.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영희가 서진의 손을 놓았다. 가서 쉬어. 다음 주가 바쁠 거야. 알겠습니다. 서진이 일어섰다. 영희에게 인사하고 밖으로 나갔다. 영희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다. 창밖을 봤다. 밤이었다. 별이 보였다. 영희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그리고 내쉬었다. 집이 조용했다. 일주일 후 재단 기자회견장. 단상에 서진과 유진이 나란히 섰다. 기자들이 앞에 앉아 있었다. 카메라가 두 사람을 향했다. 서진이 마이크 앞에 섰다. 유진이 옆에 섰다. 안녕하세요. 장가 재단 이사 김서진입니다. 서진의 목소리는 침착했다. 떨리지 않았다. 지난 3개월간 재단 내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운영이사의 횡령 사실을 확인했고 법적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기자들이 메모했다. 서진이 계속 말했다. 횡령된 금액은 전액 환수되었고 피해를 입은 청년들에게 재지급할 예정입니다. 손이 올라갔다. 서진이 가리켰다. 질문하세요. 조사는 누가 진행했습니까? 제가 직접 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요? 현장에서 수혜자들을 직접 만나 확인했습니다. 편의점, 거리, 청년센터 등에서 만났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다. 또 손이 올라갔다. 편의점이요? 네. 저는 지난 3개월간 편의점에서 알바를 했습니다. 청년들의 실제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기자들의 눈이 커졌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터졌다. 서진은 흔들리지 않았다. 유진이 마이크 앞으로 나섰다. 저는 장가 재단 운영위원 강유진입니다. 유진의 목소리도 또렷했다. 앞으로 김서진 이사와 함께 재단을 투명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새로운 사업도 준비 중입니다. 기자가 물었다. 두 분은 무슨 관계입니까? 서진과 유진이 서로를 봤다. 유진이 먼저 웃었다. 서진도 웃었다. 서진이 대답했다. 동서 사이입니다. 그리고 동료입니다. 기자들이 웃었다. 분위기가 부드러워졌다. 질문이 이어졌다. 서진과 유진은 번갈아 대답했다. 완벽한 호흡이었다. 기자회견이 끝났다. 두 사람이 단상에서 내려왔다. 유진이 서진을 봤다. 우리 잘했지? 형님이 잘하셨어요. 너도. 두 사람이 웃었다. 밖으로 나왔다. 햇빛이 쏟아졌다. 서진이 하늘을 봤다. 구름이 천천히 흘렀다. 유진이 서진의 팔을 잡았다. 서진아. 네. 고마워. 진짜로. 서진이 유진을 봤다. 유진의 눈이 반짝였다. 진심이었다. 서진이 유진의 손을 잡았다. 저도 고마워요, 형님. 두 사람은 한참 서 있었다. 바람이 불었다. 따뜻했다. 서진이 먼저 걸었다. 유진이 따라 걸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다. 같은 속도로, 같은 방향으로 그림자가 나란히 바닥에 드리웠다.
햇빛 아래서 두 그림자는 하나처럼 보였다. 6개월 후, 가을, 편의점 앞, 오후 4시, 서진이 차에서 내렸다. 검은색 세단이었다. 운전기사가 문을 열어줬다. 서진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리고 편의점을 바라봤다. 익숙한 간판, 파란색과 주황색, 변하지 않았다. 서진은 천천히 걸어가 문을 열었다. 종이 울렸다. 사장이 카운터에서 고개를 들었다. 얼굴에 놀라움이 번졌다. 서진 씨? 안녕하세요, 사장님. 아니, 이게 얼마만이야. 들어와, 들어와. 서진이 안으로 들어갔다. 편의점 냄새가 났다. 라면, 커피, 세제. 모두 그대로였다. 서진은 카운터 앞에 섰다. 사장이 웃으며 말했다. 요즘 바쁘다며? 신문에서 봤어. 재단 일한다고.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잘 됐다. 그때 여기서 일할 때 참 성실하게 했는데. 나 혼자 아까워했어. 서진이 웃었다. 사장이 캔커피 하나를 꺼내 건넸다. 이거 마셔. 서비스야. 감사합니다. 서진이 캔을 받았다. 따지 않고 손에 쥐었다. 차가웠다. 사장이 물었다. 오늘은 무슨 일로? 그냥 지나가다가요. 보고 싶어서요. 여기를? 네. 사장이 편의점 안을 둘러봤다. 좁은 공간, 빼곡한 진열대, 낡은 바닥. 사장이 웃었다. 별거 없는데 뭐. 아니에요. 저한테는 특별한 곳이에요. 서진이 진열대를 천천히 걸었다. 손으로 선반을 쓰다듬었다. 라면, 과자, 음료수 하나하나 눈에 담았다. 사장이 뒤따라왔다. 여기서 일할 때 힘들었지? 조금요. 그래도 배운 게 많았어요. 뭘 배웠는데? 서진이 멈춰섰다. 창밖을 봤다. 사람들이 지나갔다. 학생, 직장인, 노인.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다. 사람들이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뭐가 필요한지, 뭐가 힘든지.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여기 오는 사람들 보면 다 사연이 있어. 밤늦게 컵라면 사러 오는 알바생, 새벽에 도시락 사가는 청소 아줌마. 다들 열심히 살아. 네.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이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서진이 사장을 봤다. 사장님, 여기서 일하게 해주셔서 감사했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고마웠지. 넌 정말 잘했어. 서진이 캔커피를 들어 올렸다. 잘 마실게요. 그래. 또 놀러와. 서진이 문을 열고 나갔다. 종이 다시 울렸다. 밖은 여전히 밝았다. 서진은 차로 걸어가지 않았다. 대신 길을 따라 걸었다. 운전기사가 천천히 차를 몰며 따라왔다. 백화점 앞. 오후 5시. 서진이 백화점 입구에 섰다. 올려다봤다. 유리 건물이 하늘을 반사했다. 서진은 안으로 들어갔다. 로비가 넓었다.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갔다. 서진은 한쪽에 서서 사람들을 봤다. 쇼핑백을 든 사람들, 아이 손을 잡은 부모, 데이트하는 연인들, 모두 행복해 보였다. 서진은 에스컬레이터를 탔다. 5층까지 올라갔다. 명품관이었다. 매장 입구에 섰다. 안을 들여다봤다. 진열장 속 가방들이 빛났다. 직원들이 손님들을 응대했다. 모두 웃고 있었다. 서진은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그냥 서서 봤다. 저번에 왔을 때가 떠올랐다. 낡은 운동화, 헝겊 가방, 사람들의 시선, 유진의 말. 서진은 지금 구두를 신고 있었다. 가죽 가방을 들었다. 깔끔한 코트를 입었다. 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서진은 서진이었다. 서진은 돌아섰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갔다.
1층 로비로 나왔다. 밖으로 걸었다. 햇빛이 기울고 있었다. 노을이 질 시간이었다. 장가본가. 저녁 6시. 정원. 벤치 하나가 나무 아래 있었다. 영희가 앉아 있었다. 손에 책을 들고 있었지만 읽지 않았다. 그냥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하늘을 보고 있었다. 노을이 붉었다. 나무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다. 발소리가 들렸다. 영희가 고개를 돌렸다. 서진이었다. 서진이 다가와 옆에 섰다. 어머님, 왔구나. 혼자 계세요? 응. 조용히 좀 있고 싶어서. 서진이 벤치에 앉았다. 영희 옆에.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노을을 봤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새소리가 들렸다.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었다. 영희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오늘 어디 갔다 왔니? 편의점이요. 제가 일하던 곳. 왜? 보고 싶어서요. 영희가 서진을 봤다. 서진의 얼굴이 평온했다. 눈빛이 맑았다. 그곳이 그립니까? 조금요. 거기서 많이 배웠어요. 뭘? 사람을요. 진짜 사람들을. 영희가 미소 지었다. 서진이 말했다. 어머님 감사해요. 뭐가? 저한테 기회를 주셔서요. 저를 믿어주셔서요. 영희가 서진의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내가 널 믿은 게 아니야. 넌 원래 믿을 만한 아이였어. 나는 그걸 본 것뿐이야. 그래도 감사해요. 영희가 하늘을 다시 봤다. 노을이 더 붉어졌다. 서진아, 앞으로 힘든 일 많을 거야. 알아요. 유진이랑 잘해야 해. 그 애도 이제 달라졌어. 네. 형님 많이 변했어요. 너희 둘이 힘을 합치면 뭐든 할 수 있어.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영희가 서진의 손을 놓았다. 들어가자. 저녁 먹어야지. 네. 두 사람이 일어섰다. 천천히 집으로 걸었다. 정원을 가로질렀다. 나무 사이로 집이 보였다. 불이 켜져 있었다. 따뜻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다. 그림자가 잔디에 드리웠다. 바람이 불었다. 나뭇잎이 흔들렸다. 저 멀리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유진의 목소리였다. 같은 날 밤, 서진과 민수의 아파트, 거실, 불이 어둡게 켜져 있었다. 서진이 창가에 섰다. 밖을 봤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다. 수많은 창문, 수많은 삶. 서진은 그 빛들을 하나하나 봤다. 민수가 뒤에서 다가왔다. 서진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뭐 생각해? 별거 아니야. 거짓말. 서진이 돌아섰다. 민수를 봤다. 민수가 웃고 있었다. 서진도 웃었다. 그냥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했다는 생각. 고생은 무슨. 넌 잘했어. 당신 덕분이야. 내가 뭘 했다고. 옆에 있어줬잖아. 믿어줬잖아. 민수가 서진을 안았다. 서진도 민수를 안았다. 두 사람은 한참 그렇게 서 있었다. 창밖으로 바람이 불었다. 커튼이 흔들렸다. 민수가 서진의 등을 토닥였다. 이제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응, 알아. 두 사람이 떨어졌다. 서로를 봤다. 민수가 서진의 머리를 쓸어 올렸다. 피곤하지? 쉬어. 응. 서진이 소파에 앉았다. 민수가 옆에 앉았다. 서진은 민수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민수는 서진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TV는 꺼져 있었다. 시계 소리만 들렸다. 똑딱, 똑딱. 서진이 눈을 감았다. 숨이 천천히 들어오고 나갔다. 민수는 서진을 내려다봤다. 서진의 얼굴이 평화로웠다. 민수는 작게 웃었다. 불을 더 어둡게 했다. 거실이 조용해졌다.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다. 희미한 빛이 커튼 사이로 들어왔다. 서진과 민수는 그대로 앉아 있었다. 움직이지 않았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다. 도시의 소음이 멀리서 들렸지만 작았다. 거의 들리지 않았다. 서진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아주 작은 미소였다. 민수는 그걸 봤다. 서진의 손을 더 꽉 잡았다. 따뜻했다. 부드러웠다. 살아있었다. 밤이 깊어갔다. 별들이 하나씩 떠올랐다. 달빛이 조금 더 밝아졌다. 거실 바닥에 빛이 고였다. 은빛이었다. 고요했다. 서진이 눈을 떴다. 천장을 봤다. 민수를 봤다. 민수가 잠들어 있었다. 서진은 조용히 일어났다. 담요를 가져와 민수에게 덮어줬다. 그리고 창가로 갔다. 커튼을 살짝 열었다. 밖이 고요했다. 가로등이 켜져 있었다. 길이 비어 있었다. 저 멀리 편의점 간판이 보였다. 파란색 불빛. 서진은 그걸 한참 봤다. 그리고 커튼을 닫았다. 소파로 돌아왔다. 민수 옆에 앉았다. 민수의 손을 다시 잡았다. 눈을 감았다. 숨을 쉬었다. 천천히, 깊게, 고요했다. 시계가 12시를 쳤다. 하루가 끝났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이었다. 서진은 알았다. 내일도 일이 있을 것이다. 사람들을 만날 것이다.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그리고 또 배울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이 순간이었다. 고요한 밤, 따뜻한 손, 평온한 숨. 서진은 미소 지었다. 그리고 잠들었다. 달빛이 창을 통해 들어왔다. 두 사람을 비췄다. 은은하게, 부드럽게. 밤은 깊었고 세상은 고요했고 모든 것은 제자리에 있었다. 여러분,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한 적 있으신가요? 낡은 옷, 초라한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의 가치를 단정 지은 적은요? 오늘 이야기의 서진처럼 우리 주변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의미 있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편의점 알바생, 배달 라이더, 청소 노동자. 그들의 진짜 이야기는 우리가 보는 겉모습과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도 인생극장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